모든 재산은 이미 처리됐어? 너희는 한 푼도 받지 못할 거야. 대신 그 돈을 기부하기로 했단다. 첫째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럴 순 없어요. 우리한테 이럴 순 없다고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 수 있고 말고.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첫째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의 모습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저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너무 늦었다, 얘들아. 너희도 먹고 살만하니 그만 만족하거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 70이 넘은 저는 이곳 경상도 깊은 산속 낡고 허름한 집에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 물소리가 저의 유일한 친구이자 위안이 되곤 합니다. 몇 년 전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난 후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때만 해도 자식들이 저를 위로해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식들의 연락은 뜸해졌고 이제는 연락이 끊겨 간간히 소식만 들려오죠. 그래도 조금은 덜 외로울 수 있던 건 마을 이장님께서 가끔 들러 제 안부를 물어봐서죠. 할매, 아들들한테 연락 왔소? 이장님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저는 그저 쓴웃음만 지을 뿐입니다. 주변 이웃들도 저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눈빛을 보내며 수군거립니다. 아들들이 서울에서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엄마한테 한 번을 안 찾아온대. 그들의 말에 가슴이 아프지만 저는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릅니다. 제 마음 깊숙이 묻어둔 커다란 비밀을. 그것은 바로 남편이 남기고 간 경기도 성남의 100억 원 상당의 꼬마 빌딩입니다. 남편은 생전에 여보, 이 건물은 우리의 노후를 위한 거예요. 하지만 욕심 많은 우리 아들들에겐 말하지 말아요. 자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하길 바라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의 뜻을 따라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의 피와 살을 나눈 아들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어도 저희 일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에 채소밭을 돌보고 집 앞 계곡에서 빨래를 하고 저녁이면 텔레비전 앞에 앉아 드라마를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가끔 몸이 아플 때면 혼자서 버스를 타고 읍내 병원에 다녀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식들 생각에 눈물이 났지만 저는 제 안에 있는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첫째 아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에 반가움보다는 의아함이 앞섰습니다. 첫째는 항상 야망에 차 있던 아이로 대학 시절부터 사업 성공을 꿈꾸며 가족보다는 자신의 미래만을 줬던 아이였습니다. 어머니, 너무 오랜만입니다. 사업이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네요. 첫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형식적인 공손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 선 며느리는 겉으로는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저는 무언가 다른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앞으로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첫째 내외가 갑자기 찾아온 이유가 궁금했지만 저는 침착하게 그들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부부가 방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둘째 아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이놈들이 웬일인가 싶었죠. 둘째는 형보다는 조금 더 소극적인 성격이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늦게 찾아와 죄송합니다. 형님이 갑자기 어머니를 찾아뵙다고 해서 저희도 걱정되어 왔습니다. 둘째의 말에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너희들끼리 경쟁이라도 하는 걸까? 둘째 며느리도 첫째 며느리 못지않게 눈치를 살피며 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집이 많이 어질러졌어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둘째 며느리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다 늙어서 뭐 어떠냐 말이라도 고맙다. 그날 밤 자식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 후 저는 오래간만에 남편과 찍은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미소를 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네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을 이장님이 급하게 찾아오셨습니다. 할매, 이제 여기 떠나려고? 섭섭하네요. 이장님의 말에 저는 무슨 일인가 해서 들어봤죠. 아니, 글쎄 이 집 내놓았다고 부동산에 소문이 쫙 퍼졌던데. 아니요, 제가 내놓은 건 아닌데 어째서 그런 소문이 났죠? 이 순간 저는 저희 첫째 아들이 제 집을 내놓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첫째는 돈 욕심이 많아 얼마 되지 않은 제 집마저 탐을 냈었거든요. 며칠이 지나고 첫째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뭔가를 숨기려는 듯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묵묵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첫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어머니께서 성남에 꽤 큰 건물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순간 저희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표정을 관리하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가 남긴 거란다. 첫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저희가 어머니를 더 잘 모실 수 있었을 텐데. 그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더 잘 모시고 아니면 연락도 없는 거냐? 첫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게 어머니, 그 건물 관리가 쉽지 않으실 텐데.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리면 어떨까요? 어머니께서는 편하게 지내시고 저희가 건물 관리를 맡아볼게요. 그의 말에 담긴 숨은 의도를 간파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거라. 첫째는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가 떠나자마자 둘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형이 다녀갔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나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니다. 너희 형이 그냥 들렀다 갔을 뿐이야. 둘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형이 무슨 요구를 하지는 않았나요? 내가 걱정할 것 없다.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거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식들의 탐욕스러운 모습에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다음 날 첫째와 둘째 아들들은 가족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자식들의 의도를 알면서도 동의했습니다. 모임 장소는 읍내의 한 식당이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첫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와 함께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이 산골에서 혼자 지내시기에는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요. 둘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이미 둘째도 알고 있구만. 하지만 저는 감정을 누르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맙지만 난 지금 이대로가 좋구나. 산속 생활이 편해. 첫째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그 집이 너무 낡았잖아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 집을 팔고 더 나은 곳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집은 내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야. 팔 생각이 없단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둘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 성남에 건물이 꽤 가치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 건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들의 눈빛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탐욕과 조급함이 가득한 자식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내 자식들끼리 싸움이 시작됐죠. 저는 물려준다는 말 한마디 없었지만 첫째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래도 장남이 어머니 재산을 먼저 물려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호호,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재산은 내가 물려받아야 되지 않아요? 저희가 더 어려운 형편이잖아요. 둘째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내가 장남인데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첫째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장남이 뭐, 형은 나 챙겨준 적 있어? 난 아직 빚도 있어서 힘들다고. 둘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웃긴 애네. 너가 빚이 있는 건 너가 똑바로 안 살아서 그렇지 그거를 내 탓을 하냐? 어머니 재산은 원래 장남 몫이야. 첫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아니야, 형! 어머니도 분명 내 형편을 더 걱정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물려받아야 해. 꿈도 꾸지 마. 내가 어머니를 모실 거니까 당연히 재산도 내가 관리해야 돼. 그러다 자식들의 싸움의 화살이 곧 저에게 돌려졌죠. 그러고 보니 왜 그동안 재산에 대해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게 어머니 때문이에요. 저는 그의 돌변한 태도에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둘째도 가세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우리한테 숨기고 혼자만 알고 계셨다니? 우리를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게 아니라 제가 해명하려 했지만 그들은 제 말을 자르고 계속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첫째가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그 재산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진 않았을 거라고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 애들 학비도 겨우 대고 빚에 시달리고 있는데 어머니는 그걸 보고만 계셨단 말이에요? 둘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은 채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어쩌다 이렇게 변했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그 재산을 우리한테 주세요. 우리가 아들이잖아요. 당연히 물려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어머니는 안 주실 것처럼 하세요? 첫째가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너희들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벌써부터 재산 걱정이냐? 제 말에 아들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첫째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는 그저 어머니를 걱정해서. 저는 그의 말을 끊고 일어섰습니다. 난 이만 가봐야겠다. 너희들끼리 잘 얘기 나누거라. 참다 못한 저는 결국 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들들은 저를 보고 깜짝 놀라 말을 멈추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의 모습에 실망이 컸죠. 그제서야 사별한 남편이 절대 자식들에게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 한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계획대로 진행해 주세요. 제 자식들이 제 재산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첫째 아들이 서류 뭉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의 재산을 저희가 대신 관리해 드리기 위한 서류입니다. 여기에 서명만 내주시면 돼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제 재산에 대한 모든 권한을 교묘하게 첫째 아들에게 넘기는 내용이었습니다. 얘야, 이게 무슨 짓이냐? 난 아직 정신 멀쩡하고 내 돈 내가 관리할 수 있다. 첫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이건 그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한. 저는 그의 말을 끊고 서류를 돌려주었습니다. 가져가거라. 난 서명 안 한다. 첫째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형과는 달리 냉정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물 우리가 관리하게 해주세요. 어차피 살 날도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제가 잘 모실 테니까 믿으시고 편하게 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자비마저 사라졌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부모를 이렇게 대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 둘째는 제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산 얘기만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결국 그를 내쫓다시피 해서 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들의 모습에 실망도 컸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이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꽃밭에 물을 주며 문득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째 아들의 차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또 무슨 일일까? 불안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지만 저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첫째가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래, 이번엔 또 무슨 일이더냐?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첫째는 포기를 못했는지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생전에 어머니 건물 가져가겠다는 말 안 할게요. 대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저한테 증여하겠다는 서류니까 여기에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전에 가져왔던 서류랑은 다른 거니까 천천히 읽어보세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아들이 내 배갈라 나온 아이가 이렇게까지 하다니. 하지만 저는 감정을 누르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돈이 급하니? 내가 널 그렇게 키웠냐? 첫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를 위한 겁니다. 나이도 있어 사기를 당하시거나 잘못된 결정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기를 당한다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사기 아니겠니? 첫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가족?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지금 가족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첫째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조급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형, 무슨 일이에요? 둘째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희 둘 다 앉아라. 할 말이 있다. 아들들이 소파에 앉자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난 너희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내 재산이 그렇게 중요하니? 둘째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는 그저 그만!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더 이상의 거짓말은 듣고 싶지 않다. 여지껏 나를 여기 산에 혼자 남긴 채 버리고 가고 몇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나를 생각한다고? 지나가던 개가 없겠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옷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저는 상자를 열며 물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만든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모아온 보물이란다. 너희의 어린 시절 우리 가족이 행복했던 순간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난 이것들이 내 진짜 재산인 줄 알았어. 하지만 이제 보니 이것들은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구나.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그 재산 내가 모두 정리했다. 하지만 너희에게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야. 아들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첫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럴 순 없어요. 왜 못하겠니?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 돈은 원래 너희 것이 아니었어. 내 돈이고 내가 어떻게 쓰든 자유야. 둘째도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가족? 제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너희가 한 행동들이 가족을 위한 거였니? 심지어 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면서? 아들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의 음모가 들통난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지?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모든 재산은 이미 처리됐어? 너희는 한 푼도 받지 못할 거야. 대신 그 돈을 기부하기로 했단다. 첫째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럴 순 없어요. 우리한테 이럴 순 없다고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 수 있고 말고.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첫째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의 모습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저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너무 늦었다, 얘들아. 너희도 먹고 살만하니 그만 만족하거라.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들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돌아가거라.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라. 아들들이 떠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몰려왔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요? 저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비록 가슴 한켠이 아팠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을 마쳤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멀리서 이장님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매, 어제 무슨 일 있었소? 아들들이 화나서 떠나는 걸 봤는데.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장님.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됐죠. 이장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소? 뭐, 할매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런가 보죠. 건강히 지내시오. 이장님이 떠난 후 저는 집 안으로 들어와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추억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해.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비록 혼자지만 이제는 진정한 자유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들이 떠난 후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의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우가 지나간 듯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저는 중얼거리며 낡은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재산은 전부 자선단체로 이전되었고, 아드님들은 법적으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갑자기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 그리고 제 핏줄. 모두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첫째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첫째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애기 못 들었나 보구나.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어머님, 며느리는 애원하듯 말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도 찾아왔지만 저는 그들 모두를 문전박대했습니다. 매번 문을 닫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저는 참아냈지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요? 이제 더 이상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았죠. 처음에는 해방감이 들었지만 곧 깊은 외로움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계절도 바뀐 채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은 변함없이 그 순환을 반복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영원한 겨울이 자리 잡은 듯 했습니다.